성우이익, 성우이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세치용의 학풍을 이어받았으며 봉건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에 대해 개혁을 주장하였다. 교육에서는 학제의 개혁을 주장하였고, 교육 방법에서 질의응답을, 교육 내용에서 주체적인 내용을 강조했다. 4단계 학제개혁 서독질의를 통한 탐구심의 개발, 자주적 역사인식을 중시한 실학자는 성우이익이다. 이익은 무릇 천하를 옳게 하는 것은 모두 예절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사람만 못한 것을 금수라고 하는 것은 예 때문이다. 과구록이라고 하여 인간 평등 사상을 전제로 한 숭례, 근검, 남녀요별의 교육 이념을 중시했다. 숭례 사상과 가정교육을 중시했다. 홍대영은 면회 학교를 두고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유형원은 향상과 방상을 두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덕문은 소학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저술하였고 아동의 능력에 따라 교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약용은 오학론을 주장하였으며 천자문을 비판하고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는 문자학습서를 저술하였다. 점증적 의사결정 모형. 이거는 현존 정책보다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관심을 가진다. 점증적 모델은 인크리멘탈 모델은 린드블룸과 윌답스키가 제시한 것으로 미국 다원주의 사회의 정책 결정 과정 분석 모형이다. 합리적 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며 등장하였으며 기존 상황과 유사한 소수의 대안을 각각의 결정과 비교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기존 정책보다 약간 개선된 대안을 선택하며 적극적 선의 추구보다는 소극적 악의 제거에 관심을 갖는다.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공정한 민의를 반영하고 결정된 정책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권한 위양을 통해 기관장의 독단과 전제를 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민주성의 원리입니다. 자주성의 원리는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고 정치와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요. 효율성의 원리는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최대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율성의 원리, 합리성의 원리는 최소의 노력과 경비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투입에 대한 산출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합법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법에 의거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안정성의 원리는 보수주의적 필요성으로 교육행정의 좋은 점을 강화 발전시켜 교육활동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안정성의 원리는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사회 변화 속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거는 적응성, 평등성, 기회균 등의 원리에 해당합니다. 안전성의 원리가 아닙니다. 전문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 민주성의 원리입니다.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메이어와 레슬리스버거에 의해 수행된 호손 실험이 계기가 되어 등장하였으며 교육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 이론입니다. 메이어와 레슬리스버거는 인간관계론, 네. 이 인물들은 1920-30년대에 미국 시카고의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호손 공장에서 실시한 호손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호손 실험이 계기가 되어 등장. 이 실험을 통해 조직 내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생산성과 조직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교육행정의 민주화의 공헌. 인간관계론은 교사, 학생, 행정가 간의 인간적 관계, 참여, 의사소통, 존중, 사기 등을 강조하여 권위적 행정을 지향하고 민주적 행정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 중심이고요.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고 능률 표준화 분업을 강조하고 민주화와는 반대되는 비인간적 권위적 행정관입니다. 인간관계론은 메이오 레슬리스버거 대표자고요. 그리고 호손 실험의 결과로 등장했고요. 인간의 감정, 사기, 사회적 욕구를 중시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 참여적 리더십에 기여했습니다. 행동과학론은 인간관계론을 계승 발전시킨 이론이고요. 보다 과학적 체계적으로 인간 행동을 분석하려는 접근이고 인간관계론보다 후기 이론입니다. 그리고 체제 이론은 1960년대 이후 등장했고요. 조직을 투입 산출로 구성된 하나의 개방체제로 봅니다.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을 중시하고요. 민주화의 직접 계기는 아닙니다.
공교육비는 국가, 지자체, 학교법인 등 공적기관이 교육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또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수입되는 경비고요. 즉 학교교육, 즉 유치원에서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공적 주체나 학교 자체가 사용하는 비용이고,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 수업료 등은 공교육비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학생의 개인적 생활비, 예를 들어서 교통비, 교재구입비 등은 사교육비, 즉 가계부담교육비로 분류합니다. 학교법인의 교육활동비는 사립학교더라도 학교법인은 공교육 체제에 속하고 교육활동을 위한 비용이므로 공교육비에 포함되고요. 수업료는 학부모가 학교, 즉 공립, 사립 포함해서 학교에 납부하는 등록금, 수업료이므로 학교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공교육비에 포함되고요. 교재대, 부교재대는 학생 개인이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사교육비, 즉 가계부담교육비에 해당하고요. 교통비는 통학을 위한 개인 지출로 사교육비 범주고요. 본질주의 교육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류의 문화 전수가 교육의 주된 목적이고요. 학교는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이센셜한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주도권은 아동이 아니라 성숙된 교사에게 있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해서 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요. 본질주의 교육 원리는. 그리고 아동의 자발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학습은 싫어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련과 도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의 흥미보다 노력과 훈련 탐구를 중시하고요. 학교의 전통적인 학문적 훈련 방식, 즉 계통학습을 강조합니다. 본질주의 교육 원리고요. 교육과정의 핵심은 소정의 교과를 철저하게 이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게 본질주의 교육 원리. 그리고 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관심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것도 본질주의입니다. 합리모형은 가능한 모든 대안과 그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우연히 만나 우연히 결합될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요. 최적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같이 중시하고요. 만종무형은 행동과학의 바탕 위에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입장을 최대한 강조합니다. 서지오바니의 문화적 지도성을 가진 지도자는 학교로 하여금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만드는 가치와 믿음, 그리고 관점을 창조하고 강화하며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있다고 인정된 학자는 누구나 수학 연한에 관계없이 원하는 데에 원하는 곳에서 학습할 수 있고요. 학점은행제. 그리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 및 자격을 인정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학교 이외의 비정규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경험을 학위로 연계할 수 있는 공적인 인정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게 학점은행제고요.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제도고요. 평생교육법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 경험, 즉 독학, 자격, 교육 훈련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고요.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달하면 학위, 즉 전문학사, 학사들을 수여합니다. 근거 법령은 합정 인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독학학위제는 검정고시와 유사한 시험 중심 학위 취득 제도고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이 이수한 평생교육 이력을 계좌에 누적 관리하는 제도고요. 학점은행제와 연계합니다. Z점수는 편차를 그 분포의 표준 편차로 나눈 값. T점수는 평균을 50, 표준 편차를 10으로 표준화한 점수. 스테나인 점수는 평균을 5, 표준 편차를 2로 표준화한 점수이다. Z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값으로 한 개인의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 편차 단위로 나타낸다. T점수는 Z점수를 선형 변환한 값으로 T는 10Z 플러스 50의 식을 사용한다.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으로 변환되어 해석이 용이하다. 스테나인 점수는 Z점수를 9단계 구간으로 나눈 표준 점수이며 평균이 5, 표준 편차가 2로 설정되어 있다. 교육평가에서 학생의 상대적 위치를 구간별로 표현할 때 사용된다. 준거 점수는 절대평가, 즉 기준 점수에 근거한 점수이므로 표준화 점수가 아니고, 사분 편차는 자료의 산포를 나타내는 통계치로 애초에 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NC 점수는 Normal Curve Equivalent라고 해서 정규 곡선 동등 점수고 표준 점수의 일종입니다. 백분위 점수 퍼센타일 랭크를 정규 분포상에 동일한 위치로 환산한 점수입니다. 이거는 선지로만 나왔고요. 네. 그 혹시 다시 NC 점수가 선지로 나오긴 했는데 그 오답 선지로 나오긴 했는데 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아까 보셨죠? 네. Z가 마이너스 3이면 T는 20이고 T 점수는 20이고 스테나인 구간은 1이고 이거
근사치예요. 스테나인 구간이니까. 그리고 백분위는 0.1입니다. 그리고 Z가 마이너스 2면 T는 30이고 스테나인 구간은 1, 백분위는 2.3, Z가 마이너스 1이면 T는 40이고 스테나인 구간은 3, 백분위는 15.9, Z가 0이면 T는 50, 스테나인은 5, 백분위는 50, Z가 1이면 T는 60, 스테나인은 7, 백분위는 84.1, Z가 2면 T는 70, 스테나인은 9, 백분위는 97.7, Z가 3이면 T는 80, 스테나인은 9, 백분위는 99.9.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교육비는 일정 규모의 단위 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인적 물적 조건, 즉 표준교육 조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기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소요 교육비로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정상적인 교육 활동 운영에 필요한 교구 시설 설비 등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만을 포함합니다. 표준교육비는 교수학습 활동경비와 공통운영 경비로 나뉘고 교수학습 활동경비는 교과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재량활동경비로 나뉩니다. 운영비는 과정운영비, 여비, 학생 복리비 등으로 나뉘고요. 시설비는 교육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자본 형성을 위한 경비로 시설의 신축, 개축 및 보수 등의 경비입니다. 사교육비는 공식적인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비로 교재대, 학용품대, 과외수업비 등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비는 회계 절차를 거치는 공교육비고 표준교육비는 공교육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한도의 경비입니다. 라고 하면 틀렸죠. 표준교육비는 공교육 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도의 경비입니다. 직접교육비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에 지출되는 모든 공사의 교육비입니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잠재적 교육을 중시하고 자아실현 목표, 지덕체의 조화로운 전이는 양성을 합니다. 인간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신장 발휘토록 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잠재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은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궁극적 목표는 자아실현이다. 그리고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얻게 되는 경험의 총체로 지도된 경험, 즉 표면적 교육과정과 지도되지 않은 경험, 즉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 SD가 낮은 반이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완전 학습이 용이합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 교육의 사회적 기능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문화의 적응적 기능, 즉 진보주의, 사회문화의 보존적 기능, 즉 보수주의, 사회문화의 창조적 기능, 즉 문화재건주의, 사회문화의 통합적 기능, 즉 종합적 기능이고요. 사회문화의 발전적 기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 공무원의 징계 중에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고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입니다. 교육행정의 조직 원리는 분업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계층제의 원리, 조정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적도집권의 원리가 있고요. 민주성의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행정의 조직 원리는. 그리고 학교의 교장, 교감, 담임과 교육청의 국장, 과장, 계장에 부합된 조직은 개선조직 또는 직계조직입니다. 수직적이며 종적 구조고요. 조직의 형태, 교육행정론의 핵심인데요.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망료 조직이 있습니다. 스태프 오거나이제이션이고요. 참모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라인 조직을 보좌하는 전문가 집단이고요. 직접 명령 통솔하지 않고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지휘권 혼란의 우려도 있습니다. 예시로 망료 조직, 참모 조직의 예시로 교장이 학교 운영 결정을 내릴 때 교무부장이 수업 편성, 시간표 관련 자문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조언, 자문, 보좌 전문성, 지휘 혼란 가능성 하면은 망료 조직, 참모 조직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조직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라인 조직과 망료 조직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고요. 구성원이 2명 이상의 상관, 즉 직속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즉 기능별 조직과 과제별 조직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융통성과 협동력이 높지만 권한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매트릭스 조직의 예시로 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교수학습과와 정보학과 직원이 함께 팀을 이루어 교차 소속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요. 매트릭스 조직의 핵심 키워드로는 이중보고, 유연성, 협동, 권한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3번으로는 보조 조직이 있고요. Auxiliary Organization이고요. 본래 조직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고요. 직접적인 의사결정보다는 행정적, 기술적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 행정, 기획, 인사, 재정부서 등이 이에 해당하고요. 보조 조직의 예시로는 학교의 행정실, 교육청의 인사과, 재무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업무, 즉 교육 지도가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지원, 행정적, 보조, 기술 관리 기능 하면은 보조 조직입니다. 프로젝트 조직은 프로젝트 오거나이제이션, 특정한 과제 즉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고요. 과제가 완료되면 조직이 해체됩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이지만 지속성이 약합니다. 예시로 교육학점제,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팀, AI 교육 정책 연구팀이 있습니다.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임시로 구성된 팀입니다. 임시 목표 지향 유연 종료 해체하면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Subject Centered Curriculum이고요. 가장 전통적인 교육 형태고요. 인간의 지적 성장, 지식의 체계적 전달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학문적 지식을 논리적 조직적으로 배열하여 교과서 중심 수업을 하고요. 교사의 역할이 중심이고 학생은 지식을 수동적으로 습득합니다.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으로는 논리적 사고력과 기초 지식 습득이 용이하다는 거가 있고, 단점으로는 학생의 흥미 경험이 무시되고요. 생활과 유리됩니다. 예시로 국어, 수학, 사회과학 등 교과별 편제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예시고요. 지식 전수, 교사 중심, 논리적 체계하면 교과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Experience Centered Curriculum이고요. 뒤에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기초해서 학생의 경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이고요.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중시하며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을 강조합니다. 문제 해결, 협동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 경험적 활동이 중심이고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은 자발적 학습, 창의성, 문제 해결력을 신장하고요. 성형 중심 교육 과정의 단점은 기초 지식의 체계적 습득이 어렵고 교육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학생 중심 생활 연계 경험 통한 성장하면 경험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3번으로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Discipline Centered Curriculum이고요. 브루너의 주장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고요. 교과 중심에서 발전된 형태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식의 구조 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게 목표고요. 각 학문의 핵심 개념, 원리, 방법을 중심으로 조직하고요. 발견, 학습, 나서는 교육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장점은 고등 정식 능력 발달하고요. 전이력 트랜스퍼가 높은 학습이 가능하고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단점으로는 학습자의 흥미나 수준이 무시될 수 있고 추상적입니다. 지식의 구조, 발견, 학습, 브루너, 나선형, 변위성 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4번으로는 생활 중심 교육 과정, 라이프 센터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교과의 구분보다 생활의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고요. 학생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한 형태로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실천적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장점은 학습의 실제 적용력이 높고요. 사회적 적응력이 향상됩니다. 단점은 지식의 논리적 체계가 약하고요. 장기적으로 학문 발달하는 게 어렵습니다. 생활 문제 실제성, 적용 실전 중심하면 생활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직면하는 상담을 위한 면접 중에서 내담자가 모르는 사실이거나 알고 있지만 회피하려는 내용을 주목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자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위한 면접 기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료화입니다. clarification. 내담자의 말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때 상담자가 정확한 의미를 분명히 하도록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당신이 말한 게 이런 뜻인가요? 식으로 되묻는 형태고요. 내담자의 사고와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시로 내담자가 요즘 좀 힘들어요 라고 하면 상담자가 힘들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이게 명료화입니다. 불명확한 표현에서 의미를 확인하고 이해를 명료화하는 게 명료하고요. 두 번째로 환원이 있습니다. 패러프라이징이고요.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 되풀이하는 기법입니다. 내담자가 한 말을 왜곡 없이 다시 표현해 줌으로써 상담자가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공감과 신뢰 형성에 효과적입니다. 환원 예시로 내담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이 인정 안 해줘요 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도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군요. 이게 환원입니다. 그리고 환원의 의미유지, 표현만 바꾸기, 공감 이해 확인하면 환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석, interpretation이 있고요. 해석은 내담자가 말하지 않은 숨은 의미, 원인, 감정을 상담자가 설명하는 기법이고요. 즉 내담자의 진술에 내재된 심리적 의미를 통찰적으로 제시하고요. 신중히 사용해야 하며 내담자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시로 내담자가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상담자는 그 말 속에는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군요. 이게 상담자가 해석한 거고요. 숨은 의미 제시, 통찰 촉진, 과도한 사용 주의라고 하면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요약 서머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내담자의 긴 진술을 상담자가 핵심만 정리하여 되짚는 기법이고요.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거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정돈할 때 사용합니다. 내담자가 자신이 한 말을 되돌아보게 하여 사고를 정리하도록 돕고요. 요약의 예시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일과 가족 문제 때문에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라고 상담자가 요약을 해주는 거고요. 핵심 정리, 맥락 정돈, 전환점 마련하면 요약입니다. 저디는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이 사회생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교육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이고요. 선수학습이 후수학습에 영향을 줍니다.
루소 하면 자연주의가 떠오르고 자연주의가 떠오르면 에밀이 떠오르죠. 그리고 로크는 사회적 실학주의고 경험론자입니다. 인간 오성론 썼고요. 백지설을 주장했고 교육 만능설적 입장입니다. 로크는 경험론적 실학주의자로서 인간 오성론에서 백지설, 타빌러 라사를 주장하였으며 인간의 성품은 경험과 교육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고요. 따라서 교육의 힘을 강조한 점에서 교육 만능설적 경험을 보이고요. 페스탈로치는 신인문주의, 은자의 황혼을 썼고요. 듀이는 진보주의, 민주주의와 교육을 썼고요. 앨런 키는 자유주의, 아동의 세계를 썼습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단의 결과는 질보다는 양에 의존하고요. 자신의 제안을 타인의 제안과 합하여 제3의 의견을 제시하고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비판 금지, 관련 없는 내용의 제안도 허용. 학교 등에서는 BS가 브레인스토밍이 많이 활용되고 산업체 등에서도 활용됩니다. 브레인스토밍법은 창의력 개발 기법으로 기본 원리 4가지는 비판 금지, 양산, 자유분방, 결합과 개선 등이 있습니다. 교원, 즉 대학 교수,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원은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요. 단위 학교에서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고요. 쟁의행위, 단체 행동에 참여할 수 없고요. 노조 설립 시에 교육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면 틀렸죠. 노조 설립 시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임명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노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틀렸죠. 임명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노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적 동기 유발 요인, 내적 동기 유발 요인의 예시로 A는 우주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선생님이 천체에 대한 숙제를 A에게 내주었다. 이게 예시고요. 내적 동기 유발은 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부합된 학습 과제를 선택하여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요. 학교장은 운영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되 심의 결과에 다르게 시행코자 할 시에는 위원회와 강한나라를 정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교원위원 중에서 무기명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합니다. 국공립학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해서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립학교에서도 의무사항입니다. 그 학교운영위원회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사립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요. 국공사립 모두 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은 심의 의결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여,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인적자원보량이 정하는 장애 등이 있고요. 학습부지나 천재와 영재와 범죄 청소년 등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메타평가는 평가 자체가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전통평가는 수업이 끝난 후에 실시되는 평가, 즉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평가보다는 인지적 사고의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수행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위한 평가고요.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하도록 하는 평가로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수시로 학생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여 학습 지도 방법의 개선 및 지행일치의 인간을 육성하고자 하는 평가입니다. 인터넷의 장점은 원격 교육으로 원거리 학습자에게 용이하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시공을 초월한 교육이 가능하고 융통성이 풍부합니다. 수업 중심보다는 교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요. 매체의 다양화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규는 불형, 조례, 법률,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행정규칙은 예교, 훈령, 지시가 있습니다. 동기이론 주요학자를 비교합니다. 허즈버그의 위생요인 동기요인 이론, 즉 이원요인 이론은 인간의 직무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다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불만족을 없앤다고 만족이 생기지 않으며 만족을 높이려면 별도의 동기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위생 요인 하이진 팩터스가 결핍되면 불만족을 유발하고요. 위생 요인이 존재해도 만족은 아닙니다. 위생 요인의 예시로는 급여, 근무 조건, 교수 상사와의 관계, 직무 안정 등 동기 요인 모티베이터스가 충족되면 만족과 성취감을 유발하고요. 성취 인정, 책임, 발전, 성장 등이 위생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만족 제거하는 게 만족되는 게 아니고요. 직무 충실화, 잡, 인리치먼트 하면 허즈버그의 위생 요인 동기 이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위생 요인이 예시가 아니군요. 위생 요인은 결핍되면 불만족을 유발하고 존재해도 만족은 아닙니다. 그리고 급여, 근무 조건, 상사와의 관계, 직무 안정 등 죄송합니다. 이게 뭔 내용이지? 잠깐만.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끊고 이해하고 나서 다시 듣겠습니다.